우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의 위험성. 안녕하세요. 빨간 팬티 슈퍼맨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125cc 오토바이 타는 남자입니다. 재미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해 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오토바이 초보자분들이 계시면 저희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당연한 내용 같기는 해도 초보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오랜만에 장난감 자동차를 사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근 교통법규 변화. 이것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교차로 모습입니다. 보행자 횡단보도가 대부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 앞쪽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뀝니다. 즉 차량의 직진 신호와 동시에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도 함께 파란불로 바뀝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차량 신호등을 사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우회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저속으로 피해서 우회전을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하고만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제도 변화의 영향. 대한민국의 경우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에 있어 OECD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2021년 4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88명, 부상자는 1만 7,066명이나 됩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사고 관련 보행 사상자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처음 온 외국인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동차들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않고 막 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한적한 도로라도 일단 정지선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보행자 상황을 살핀 뒤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지선이 너무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면 제 시간에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 변화이긴 하나 문제는 교통 흐름이 확실히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만 없으면 그냥 우회전이 가능했었습니다. 심지어 건너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조심해서 피해서 우회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만 있어도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하고 보행자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번잡한 시내도로에서 횡단보도는 항상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사실상 횡단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우회전하려는 차들은 무조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 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해당 도로는 상당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한민국 차량들이 우회전 깜빡이 신호도 없이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 대기 상태로 들어가면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깜빡이라도 켜서 우회전 의사를 표시했다면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차선 변경을 준비한다든지 했을 텐데 앞차가 직진할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회전 대기 모드로 돌입하게 되면 성질급한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옆차선은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내달리고 심지어 텅텅 비기까지 하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회전 차량을 비켜가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차선 변경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덩치도 작고 기민한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개 차선 도로이면 우회전 대기 차로가 바로 오토바이 지정 차로임. 우회전 대기 차량의 혼잡이 특히 오토바이에게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2개 차선이라면 오토바이는 반드시 바깥쪽 차선 2차선으로만 다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토바이는 이러한 도로 정체를 고스란히 떠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자체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정차로인 바깥쪽 차선을 달려야만 하는 오토바이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로 정체 심화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뛰어난 기동성은 오히려 사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 큰 차량과 달리 지나갈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오토바이는 언제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히면 대형 사고. 대한민국에서는 1개 차선에 1개 차량만 지나가야 합니다. 동일 차선 추월은 불법입니다. 오토바이 또한 동일 차선 내에서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공간만 있으면 차량 옆을 지나갑니다. 덩치 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한 개의 차선에 두 대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함께 달려가는 것이 자주 목격됩니다. 심지어 하나의 차선에서 오토바이 3대가 동시에 달려가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대한민국 서울 시내 도로에서 동일 차선 추월 금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이 소형차이거나 대형차라도 횡단보도 쪽으로 깊숙이 진입하여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충분히 생겼다면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다들 그냥 직진해서 지나갑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빈틈을 노려 잽싸게 모두 지나갑니다. 심지어 희열을 느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오토바이만의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강점을 살려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회전 대기 차량과 부딪힐까봐 지나치게 피해가다 옆에 차선을 침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회전 대기 차량이 소형차가 아닌 버스나 트럭이라면 지나갈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좀 답답하더라도 참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질 급한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옆에 차선을 살짝 침범하더라도 무리를 해서 지나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옆 차선에서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만약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사망사고까지 가능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회전 대기 중인 버스나 트럭의 뒤를 살짝 들이받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옆에 차선으로 침범하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지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옆에 차선이 아예 텅텅 빌 때도 엄청 위험합니다. 멈추어 있다가 차선 변경하는 것과 달리는 도중에 차선 변경하는 것은 다름.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빠르게 달려오는 옆 차선의 차들을 조심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자기 목숨을 던질 바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차량 속도와 거리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리고 지나친 자기 과신으로 인해 달려오던 옆 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오토바이는 정지해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옆 차선의 차량은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오던 차는 텅 빈 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더 빨리 내달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차가 들이닥칩니다. 이에 반해 오토바이는 정지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의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숙련된 고수라면 차선 변경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사이드 미러 확인, 숄더 체크, 기어 확인, 핸들 방향 전환,
클러치 조작, 스로틀 감기, 땅에서 발대기 등 일련의 과정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의 차선 변경은 핸들만 살짝 털면서 스로틀을 더 감아서 원래 달리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뒷차량과 거리를 벌릴 수 있습니다만, 정차해 있다가 하는 차선 변경은 여러 가지 다른 동작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오토바이가 속도 제로에서 점점 속도를 올려야 하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조작이 서툰 초보 운전자나 순간 가속 성능이 떨어지는 저배기량 오토바이의 경우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미 가까이에 차량이 달려와 있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 달려오던 차량이 위험을 감지하고 경적이라도 크게 울리면 초보 라이더들은 더욱더 당황하여 스로틀을 잡아 돌려 버린다든지 반대 방향으로 지나치게 핸들을 되돌리려다가 오토바이 균형을 잃는 등 돌발 행동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옆차선 차량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기 차선의 차량들임. 이처럼 옆차선 차량도 주의해야겠지만 자기 차선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 때문에 2차선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1차선의 차들은 다 지나가고 1차선은 텅텅 비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갓이어서 답답한 상황에 옆차선이 텅텅 비었다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메뚜기들의 동시다발적 점핑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현재 위치한 곳이 우회전 대기 중인 대형 버스 다음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합니다. 포스트잇으로 A, B, M, 오토바이, C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어느 차량이 가장 위험한 걸까요? 참고로 평소 달릴 때는 2차선 지정차로로 달려야 하지만 추월을 위한 차선 변경을 위해서는 오토바이도 1차선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 A는 예측부로,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바로 앞 차 B는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에 차량 A,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통 차선 변경에 앞서 사이드 미러를 자주 보기 때문에 뒤쪽 상황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합니다. 물론 뒤쪽 상황의 경우에도 옆 차선의 차는 잘 보이지만 자기 차선의 뒤쪽 차량들은 사이드 미러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나마 차량 C는 자기 앞에 오토바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차량 A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차량 A는 오토바이 앞의 차 B에 의해 가려져서 차선 변경 의도가 전혀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차량 A는 차량 B 뒤에 오토바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한편 차선 변경의 욕구는 어느 차량이 가장 강할까요? 대형 버스 바로 뒤에 있는 A의 차선 변경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앞서 가던 버스가 우회전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차량 A가 제일 답답해할 겁니다. 앞질러 가더라도 차량 A 본인이 가장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동성 하나만큼은 자부하는 오토바이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가장 먼저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구가 강한 두 메뚜기들이 동시에 점핑하면서 결국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차량 A의 경우 깜빡이를 넣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차선 변경을 신속하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 변경을 갑자기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차량 A가 깜빡이를 넣더라도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바로 앞차 B로 인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뒷차의 차선 변경 시도 시 양보해야 함. 이처럼 예측이 힘든 A 차량이 제일 무섭긴 한데 실제로는 뒷차 C와의 동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충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뒷차 C는 그나마 앞의 오토바이가 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먼저 시작했다고 판단하면 아마도 차선 변경을 늦추거나 포기할 겁니다. 다만 뒷차 C가 차선 변경을 위해 뒤쪽만 보고 앞쪽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놓쳤다면 충돌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뒷차 C의 차선 변경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면 오토바이는 차선 변경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둘 다 고집스럽게 차선 변경을 먼저 시도하려고 하다가는 바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이드 미러는 옆 차선은 잘 보이지만 자기 차선 뒷모습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미친 우회전 차량도 많이 있음. 미친 메뚜기들입니다. 우회전을 할 수 없는 1차선에서 뒤늦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미친 차량도 많습니다. 개념 없는 초보 운전자나 길을 잘못 파악한 운전자가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차선 표시대로 달릴 거라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택시의 경우 손님을 태우기 위해 몇 개의 차선을 가로질러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차량 A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우회전 대기 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질 급한 대한민국 운전자들 대부분은 참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 하더라도 제발 깜빡이라도 넣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합시다. 다른 차들이 차선 변경하려 한다 느껴지면 오토바이는 차선 변경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덩치 큰 헤비급 차량과 부딪히면 경량급 오토바이만 손해입니다.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강점을 살려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회전 대기 차량과 부딪힐까봐 지나치게 피해가다 옆에 차선을 침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 차선에서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 만약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사망사고까지 가능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달려오던 차는 텅 빈 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더 빨리 내달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차가 들이닥칩니다. 이에 반해 오토바이는 정지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의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지어 달려오던 차량이 위험을 감지하고 경적이라도 크게 울리면 초보 라이더들은 더욱더 당황하여 스로틀을 잡아 돌려 버린다든지 반대 방향으로 지나치게 핸들을 되돌리려다가 오토바이 균형을 잃는 등 돌발 행동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쪽 상황의 경우에도 옆 차선의 차는 잘 보이지만 자기 차선의 뒤쪽 차량들은 사이드 미러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택시의 경우 손님을 태우기 위해 몇 개 차선을 가로질러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차들이 차선 변경하려 한다 느껴지면 오토바이는 차선 변경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합니다.